글로벌 금융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이 유로 달러라는 표현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로도 알겠고 달러도 알겠는데 유로 달러는 뭘까요? 유로화와 달러화의 어떤 하이브리드 같은 걸까요? 이름과는 다르게 유로 달러는 유로화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어와 경제의 시너지를 드리는 금융 스토리텔러 이콘 잉글리시입니다. 유로 달러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은행 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달러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시중은행들에도 달러화 예금 상품들이 있죠. 한국의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달러화 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이런 달러를 유로 달러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중국, 영국 같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달러화를 모두 통칭 유로 달러라고 부릅니다. 쉽게 생각해서 발행국인 미국을 떠나 이민을 가 있는 달러화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니 이렇게 유로화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헷갈리게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가 뭘까요? 유로 달러의 역사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차 대전 이후 냉전 시대가 가속되던 1950년대, 소련은 한 가지 고민거리에 빠지게 되는데요. 미국과의 대립각이 날카로워지면서 미국 내에 있는 달러화 자산이 동결될 리스크도 커졌기 때문이죠.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소련은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미국의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달러를 먼저 아직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걸 다시 미국의 은행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달러 자금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예금주가 런던과 파리에 위치한 은행들이었기 때문에 이 돈을 압류하기가 어려웠죠. 그러니까 일종의 돈 세탁이었던 겁니다. 근데 당연히 1950년대는 요즘처럼 앱으로 송금을 하는 시대가 아니었죠. 당시에는 국제 송금을 할 때 텔렉스라는 전신환 시스템이 이용되었는데요. 소련이 자금 세탁 루트로 이용했던 이 은행의 텔렉스 코드가 바로 유로뱅크였습니다. 유로뱅크에 개설된 달러 예금 계좌라는 의미로 유로뱅크 달러라고 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유로 달러라는 이름으로 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의 텔렉스 코드가 이콘뱅크였다면 유로 달러가 아니라 이콘 달러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럼 적어도 유로화와 헷갈릴 일은 없었겠네요. 이렇게 사용되던 유로 달러라는 표현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유로라는 접두사가 되어버리기까지 했는데요. 세계 경제가 더욱더 글로벌화되면서 발행국을 떠나 해외에서 체류 중인 통화를 이 유로라는 접두사를 써서 표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을 떠나 있는 파운드화를 의미하는 유로 파운드, 일본을 떠나 있는 엔화를 유로옌, 심지어는 유로존을 떠나 있는 유로화를 유로라고 부르는 식이죠. 보통 같은 조건이라면 유로 달러 예금이 미국 내에 있는 달러 예금보다 살짝 더 높은 금리를 쳐주는데요. 달러화 수요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 연준이 뒤를 받쳐주는 미국의 은행들과는 다르게 유로 달러 예금을 제공하는 해외의 은행들은 연준의 서포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금주 입장에서는 더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영어, 경제, 금융 스토리를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